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기업 저금리 대출 아파트로 국민을 죽임 그림으로 증명합니다. 정말로 제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정말이구나 누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선 기사부터 보면 대출금리 7% 시대 무색 0%에서 2%대로 규제 없이 황제 대출, 공공기관 대출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 사내 대출 36개 공기업 중에서 30곳 은행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적용, 정부는 개선할 방침인데 임단협 필요사항이라고 합니다. 노사 갈등 우려, 말이 안 되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주인이 공산당이 아니라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당연히 저렇게 이상한 사내대출 이런 것은 모두 직원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속 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대출금리가 치솟은 탓에 빚을 진 서민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 공기업은 임직원 사내 대출에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 군속자 안식 휴가, 경조사 기념품비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서 서민의 고통 분담은커녕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래 그림 보시면 지금 금리가 4.58인지 9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최고 9.78%, 지금 4.58%인지 9%인지 저것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 됩니다. 저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국민 대부분이 6%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은 긴데 표만 보겠습니다. 표.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 사내 대출 금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도 늘어가고 있고 국민은 힘든데 공공기관은 사내 대출로 잔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주요 공기업 사내 대출 현황 일단 한도가 제일 많은 공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 자,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저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5천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2억까지는 1.5%, 추가 5천만 원은 2.5%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만 보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고입니다. 0.83에서 1.46%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5% 이상 줘야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공기업 직원이 0에서 1%대로 대출을 받으면 그 차액을 공기업이 보전해야 하는데 공기업의 적자를 정부가 메우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국민 부담, 세금으로 메운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추가로 보태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번 공기업 저금리 대출 구조 크게 두 가지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공기업 자체 대출이 있고 추가로 고신용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 자체 대출은 기사에 있는 그대로죠. 국민 세금으로 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보다도 더 빌리는 것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공기업 직원들 고신용입니다. 고신용. 신용이 좋아서 은행 대출 굉장히 저금리로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받습니다. 공기업 적자라도 신용이 좋죠. 아무리 적자라도 공기업 다니면 그 직원의 신용은 고신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의 피로,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무한정 공급이 가능한 거죠. 돈이 국민의 피, 국민의 혈세가 무한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신용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공기업, 그 직원들 고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저금리로 받으니까 국민 평균적으로 6% 정도면 대출이 가능할 상황에서 거기서 공기업 직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버리니까 6%가 아니라 6.1%, 6.2%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공기업 저금리 대출 구조, 공기업 자체 대출도 문제고 국민이 신용을 담보로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공기업 직원이라고 해서 고신용 등급으로 저금리 은행 대출을 받는다.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기업 직원들은 국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을 죽이고 있는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영복 입은 사람, 오른쪽에 잠수복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에 물을 받아서 그 안으로 뛰어듭니다. 왼쪽 사람부터 뛰어 들어갑니다. 수영복만 입어서 물이 조금만 올라갑니다. 반면에 오른쪽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물에 첨벙 뛰어 들어가니까 물 높이가 엄청나게 높이 솟아오릅니다.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일반 국민이고 오른쪽이 공기업 직원입니다. 2021년 저금리 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공기업 직원은 금리 1% 정도에 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 국민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기업 직원은 금리가 1%밖에 안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빌렸고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은 그보다는 조금 빌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2021년도 전제 조건 그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이 그림 보겠습니다. 2021년도 상황입니다. 물 높이는 전세 수준, 매매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당초에서 변경까지 물 높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많이 뛰어들었죠. 그 뛰어든 이유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높이가 당초에서 변경일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요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금리 요 하나 요소만 가지고는 사람이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물높이가 코보다는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2가 문제입니다. 변경2는 국가지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지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데 국가가 뻘짓한 상황 또는 국가가 일부러 고의로 국민을 괴롭힌 상황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첫 번째가 지금 공기업 대출입니다. 공기업 대출 직원들 금리가 굉장히 싸죠. 그것은 그 직원들한테 잠수복을 입힌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첨벙 뛰어 들어가니까 물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을 하니까 원래 시세가 1억짜리 전세가 2억짜리 전세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요.
그로 인해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한마디로 물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균 DSR, 사람별로 DSR을 적용해야 되는데 평균 DSR이라는 요상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람들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2 국가지롤에 의해서 물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숨을 쉴 수 없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작년에 버티고 버티다가 고점 매수한 사람들, 사실상 지금 재산이 제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 아직까지도 잠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까딱없죠. 잠수복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금리 대출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까딱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잠수복을 벗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같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로서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데 2억 5천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잠수복 입었죠. 다른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일반 국민들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생각, 나쁩니다. 정말 나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수복 입고 물높이 올리는 사람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잠수복 벗고 최소한 국민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지롤, 뻘짓 해서는 안 될 일들, 정말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정말 벌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국민과 같이 잠수복 벗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